약간 평지 구간 그리고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총 300평 그러면은 주차가 8대인데 그러면 7대가 됩니다. 계약서 쓸 때 이 토지에 있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따로 내가 켜도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호신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있는 건물 논현동 223-1호번지 매물에 나와 있고, 이 매물은 지금 온라인에 공개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사서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개발하면 좋을지, 개발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거 개발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이 주변 분위기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78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거는 85년 4월에 지어진 아주 노후된 건물이고, 매매가는 75억이에요 땅이 78평인데 75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토지 평당 가격은 1억이 조금 안 드는 수준으로 되어 있겠죠. 온라인에는 대부분 80억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온라인에 공개된 것 중에는 가장 저렴한 게 75억으로 나와 있어서 75억 가정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할 거고, 참고로 저희는 이제 중개법인 통해서 이 매물을 좀 다른 가격에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는 주택으로 보이는데 실제 여기 보시다시피 공부상은 사무소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남쪽과 북쪽으로 도로를 두 면을 접하고 있어서 양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필지입니다. 이게 남쪽이에요. 우리가 있는 데가 남쪽에 있는 도로가 좀 더 넓죠. 네, 이 땅 기준으로 남도로 폭은 6m짜리를 접했고, 북쪽에 또 4m 북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단독주택이었다 보니까 나무를 좀 잘 가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 쓸 때 이 토지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그러면은 멸실할 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따로 매각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차장이 한 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주차장으로 쓰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차고가 낮아서 아마 실제로는 그럴 것 같고, 뭐 안에 창고로 이용하거나. 85년 당시에 이게 지어졌으니까 저랑 동갑이죠. 그때 아마 지었을 때는 차들이 보통 낮았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굉장히 부잣집에서 그러니까. 지었던 그런 땅 같고, 요 옆에 건물이랑 남북으로 관통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쪽 대지랑은 담벼락이 견고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사를 신축한데 하면서 아마 여기 담장부터 새로 쌓아준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은. 그리고 남북도로가 뭐냐, 뭐 코너란 뜻이냐 뭐냐 헷갈리실까봐 요 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주차를 꽂게 돼 있고, 저 북쪽에 또 도로가 있죠. 사람이 다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남쪽인데 북쪽으로 갈 때 관통해서 가지 말라고, 사유지니까 지나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사유리는 잘 지내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듣네요. 사유리 말고 난 유리가 좋은데. 옆필지를 통해서 우리가 관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옆필지는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은 통행 가능한데, 이 북물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사면이 다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남북으로 관통은 안 되고, 이게 지금 북쪽 도로인데 이건 지금 몇 미터죠? 정북도로고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전봇대가 없었거든요. 여기는 전봇대가 하나 딱 있고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공사를 하기보다는 크레인이나 아니면 철거를 할 때 장비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저희가 이제 현장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지작물, 주변 환경도 공사 여건에 많이 영향을 줘서 요새는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쪽 담장도 한번 보면 이 필지 기준 동측.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비교적 아까 저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축 건물이죠. 지은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담장이 뭐 따로 없다고 봐야겠죠. 그냥 공동 이제 담장이라서 이거 철거할 때 이거는 그냥 당연히 부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부수고 새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담장을 유지하면서 우리 것만 조금 긁어내가지고 잘하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네모 반듯한, 그리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땅 스펙도 78평이면 아주 작지는 않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 폭도 괜찮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주택인데 안에만 인테리어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놨긴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살 때도 지금 사무실 필요한데 당장 공사할 돈은 없어. 근데 지금 내년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잡아두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냥 매입해서 내가 그냥 사무실로 쓰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기회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잠깐 딴 데 가 있다가 지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85년생이면 많이 늙기는 할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외관상 봤을 때는 관리는 굉장히 잘 돼 되는 것 있다. 같아요. 북측 담장도 새로 했던 것 같아요. 위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학동역에서는 걸어서 8분이고요. 언주역까지도 이제 8분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비 오는 날이나 춥거나 더운 날은 비의 역세권이 되는 마법 같은 약간 그런 애매한 위치고, 논현동은 이제 4개 블럭이 있어요. 그 블럭 중에 우측 하단에 있는 블럭에 위치한 그런 토지이고,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S자로 이제 언주로가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언주로랑 논현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주택가인 듯 하지만 대로변에서 차량으로 진입할 때는 접근성이 꽤 좋아서 비교적 중간
중간중간 사옥도 많은 편이고요. 교통 이제 접근이 좋다 보니까 조용한 회사를 찾는 분들께는 이제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 언주역이랑 학동역에서 사실 여기까지 올 때 다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딱 요 한 골목길 3개, 작은 3개 블럭 정도만 약간 평지 구간이고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출퇴근 여건이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면 좀 힘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한 3층 정도부터는 약간 앞뒤로 CCTV가 나오지 않을까. 주택가의 애매한 교통 여건을 가지고는 있으나 바로 옆에 우리가 아까 관통에서 봤던 건물도 사옥이고 저 반대편에도 또 사옥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9시 반이죠. 원래 9시 하려고 했는데 늦었죠. 네, 언주역이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은근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사무실이에요. 예, 여기 2층까지. 그쵸. 위에는 이제 주택이고요. 저 앞에도 또 공유 오피스 건물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주택가죠. 그쵸. 완전히 블럭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용한 게 장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1층이 거의 다 필로티고 상가나 상점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찾아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빌라, 이것도 빌라, 거의 여기는 다세대 라인이고 저쪽까지 가야 학동역에서 500m대 정도. 저 앞에 딱 정면에 보이는 저 삼각형 포인트를 준 건물, 저 건물도 이제 신축을 해서 매각까지 잘 된 사례고, 뭐 저거 뒤로는 완전히 그냥 슬로프죠. 그래서 눈 오는 날은 눈썰매 타면 된다. 남쪽 방면으로는 사실 다 주택가고, 이 주택가를 한두 면 정도 지나가면 언주역 상권이 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근무를 하는 분들은 아마 점심시간에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거기까지는 조금 걸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동쪽 대로변 나가면은 조금 상권이 있습니다. 황금돼지 사무실은 교대역 인근에 있는데. 밥 먹고 술 먹기 좋죠. 아, 그렇죠. 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확실히 도로폭이 넓네. 그치. 넓으니까 좀 쾌적하고, 이게 6m지만 거의 8m급 도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넓게 잘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쭉 보면은 저쪽으로는 이제 대로변 건물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들이 있고, 한 100m만 가면은 바로 이제 언주로 대로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좀 본 물건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아까 고지대라고 했고, 쭉 내려가면 좀 멀리 보시다시피 상가들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가는 길마다 사실 주택가긴 한데 중간중간 사옥이 좀 있는 모습,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일단은 입지상 빌라로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15 정도? 주택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로 개발할 수도 있겠으나, 땅값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걸 감안했을 때 빌라를 지어서 임대로 운영하는 거면 나쁘진 않겠으나, 빌라로 지어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금은 요거는 100% 옆에 있는 건물처럼 오피스 건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개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땅이 78평인데 2종이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50%. 현재 기준. 60%를 하면은 건축 면적은 46평, 그다음에 용적률 250% 하면은 위로는 195평까지 지을 수 있고, 지하는 이게 땅값이 거의 1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하 2계층까지 파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지하 1층은 55평, 지하 2층은 기계실을 감안해서 40평. 한 280, 90평 되겠네요. 주차 7대. 그래서 지상으로 195평, 지하로는 105평 하면 연면적 총 300평. 그러면은 주차가 8대인데 299평으로 끊으면 7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1층 상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필로티를 띄운다고 하면 뭐 8대로 기획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공부상 주차 대수를 더 여유 있게 가져가면 사실 매각할 때 조금 더 이점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가 맞은편 건물이 사실상 뭐 거의 미리 해놨기 때문에 거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건축물 좀 상품성 퀄리티도 다 좋게 지어놔서 사실 임대가 잘 나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필지만 봐도 1층을 거의 풀 필로티로 활용을 했고, 실제 이 건물은 공부상 주차 대수는 6대입니다. 근데 실 주차 대수는 거의 10대예요. 그리고 주차면도 실제로 더 그려놨어요. 이미 주차선이지만 그런 점이 좀 메리트이지 않나 싶고. 우리가 주차를 댈 때 보통 이렇게 2대까지 꽂죠. 3대 연달아 안 되고 2대만 되는데, 우리는 저쪽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꽂으면은 세대가 되고 3중 주차는 또 아닌 거죠. 양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3대를 놓으면은 길이가 15m가 됩니다. 근데 차가 이제 회전 반경을 감안하면 6m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 끝에서 우리 필지 끝까지 21m가 돼야 되는데 되는 걸로 지적도상을 확인을 했고요. 얘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사실 이 양쪽 건물 다 거의 구성은 비슷해요. 1층은 풀 필로티, 주차 여건을 좀 넉넉히 주고 상층부에. 그쵸.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본 매물에서 남쪽이 약간 더 가시성이 튀어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도로도 넓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튀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건물이 3층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북쪽 건물은 6층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쪽 사서는 북쪽에서 받긴 하겠지만 설계를 할 때는 뷰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남쪽에 테라스를 위치할 수 있게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노년동에 위치한, 원래 이제 이론상 보면은 코어를 남쪽에 배치를 해서 남쪽이 막혀야 되는데 그 건물도 보면 남쪽 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코어를 북쪽에 하고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걸로. 혹시 사용성, 상품성을 좋게. 요것도 아마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보면 신축 건물이 하나 있죠. 한때 이제 롬브릭이 유행했던 때 이제 딱 지었던.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1차적으로 개발이 많이 됐던 거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좀 쌌고 7호선, 9호선을 더블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출퇴근 여건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나만 잡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해석해서 사옥들을 지은 경우가 있고, 땅값은 잠깐, 여기 무슨 그리스에 약간 온 것 같다, 그지? 최근에 좀 색칠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원래 노후주택이었는데 바로 그냥 신축을 안 하고 대수선이나 리모델링만 해서 근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바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주택 같은데. 요 라인이 다 고급주택 라인이었나 봐요, 옛날에. 강남의 1세대는 약간 그랬고, 여기도 이제 신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층에 필로티를 놓고 개발을 해서 사옥으로 쓰고 있죠. 땅값 얘기해볼까요? 이 지역은 사실 언주역, 학동역,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땅들이 평당 1억 초중반 한다면, 여기는 사실 무조건 평당 1억 이하로 사야 되는 땅이고, 당연히 싸면 쌀수록 좋지만 7천, 6천 이렇게까지 요구하기에는 또 지금 시장이 많이 심리가 회복이 된 상황이라 그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도 일단 평당 1억 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러 온 거고 좀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좀 잘 만져보면. 그렇죠? 온라인상 공개된 매매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가격은 내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임대 시세는 어떻죠? 임대 시세는 잘 맞춘 경우에는 NI 기준 평당 한 12만 원 정도 맞춘 사례도 있고,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면 NI 10만 원에도 잘 안 나가는 건물들도 은근히 있어요. 근 2, 3년 동안 좀 공실이 많은 블럭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좀 채워졌다, 요 정도로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에 요 블럭을 구석구석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요 매물 주변에 한두 면 정도 둘러봤을 때는 그래도 뭐 공실은 보이지는 않는 걸로. 회원 전용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요 입지나 이런 단점들도 얘기하면서 임대료도 같이 얘기를 할 때 임대료가 결국 얼마에 타겟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 온라인에 공개된 매물이라서 한번 저희가 보러 와봤어요. 저희는 이제 디벨로퍼고 시행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발 부지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개발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지 그런 거를 한번 공유 드리는 차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제 회원 전용 영상에서 이거 개발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원가가 얼마인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런 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돼지 멤버십은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4K 등급은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임장 지역의 단점 및 매물에 대한 적나라한 원가 및 수익률 등 사업성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회원 전용 라이브를 통해서는 투자 실패 사례 및 이달의 추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K 등급은 매월 금액대별 추천 매물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해드리며 임장 컨텐츠 및 유료 라이브 PDF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4K 등급은 회원 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며 상시 소통이 가능하고 본인 관심 또는 보유 건물에 대한 1:1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면서 성공적인 건물주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